안녕하세요. 하람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전기와 자기를 다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자기와 관련해서 자석이죠. 자기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74쪽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우리 9번 문제까지는 지난번에 풀었어요. 자, 첫 번째, 자기장과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네, 맞습니다. 자기력선이 빽빽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맞죠?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자기력선은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결한 선이 맞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력선의 모양을 나타냈는데 N극에서 이렇게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는 1번 맞아요. 여기도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갑니다. 전류가 지금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이에요. 전류 자기장이겠네요. 그러면 어떤 방향? 요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그렇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전류가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코일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면 요 코일이 앞쪽 코일이고요. 여기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흘러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일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감아야 되지. 여기가 전류라고, 여기가 자기장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전류를 감으면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조건 선생님이 N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S극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 자기력선 한번 표시해 볼까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반대로 이렇게 그려야겠죠. 도중에 끊기거나 교차하지 않아야 하니까 이 방향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물어보았는데요. 자, 일단 나침반이 앞에 있는 경우와 뒤에 있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 도선의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어요. 도선의 위로 흐르면 어떤 방향으로 생기죠? 자기장이? 그렇지.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반시계 방향 그려볼게요. 앞에서는 이렇게, 뒤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되니까 자, 앞에서는요. 앞과 뒤를 한번 그려볼게요. 앞에서는 이 방향으로 생기니까 색칠하고 S극 표시. 뒤에서는 이 방향으로 생기니까 색칠하고 S극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앞에서는요. 맞는 걸 찾아볼까요? 얘가 옳은 방향이네요. 뒤에서는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자, 자석의 자기장, 전류가 흐르는 도선, 받는 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알루미늄 운동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일단 살펴볼게요.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그렇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을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네요. 자기장의 방향은요? 그렇지, N에서 S로 가는 것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손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전류, 자기장이 이렇게 뒤집어서 생기겠네요. 그러면 힘이 그렇죠. 위쪽으로 힘이 작용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작용할 겁니다. 자, 스위치를 닫게 되면요. 알루미늄 박은 위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요. 자석의 극을 바꿨어요. 그러면 반대로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똑같이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아래쪽으로 움직이고요. 전지를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전지를 바꾸면 알루미늄 박의 움직이는 폭이 달라진다.
그렇죠. 전지가 센 전지 혹은 작은 전지로 바뀌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크기.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고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힘의 크기가 달라져서 움직이는 폭이 달라질 거예요. 자, 자석을 바꾸어도 알루미늄 박이 움직이는 폭은 변하지 않는다. 자석의 세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자석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질 때에는 당연히 힘의 크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자, 14번 문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기력 선은 도선에 가까울수록 빽빽하다. 맞는 설명이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이 세다.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가까울수록 셉니다. 맞아요.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 위쪽, 아래쪽인 거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기력선은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을 이룬다.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은 장치에서 자, A와 B 그리고 C, D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을 볼 건데요. 먼저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는요, 이렇게 흘러서 A에서 B, C에서 D로 흐르고 있네요. 자기장의 방향을 살펴볼게요. 자기장은 N에서 나가고 S로 들어가는 이 방향입니다. 오른쪽이에요. 그럼 손으로 표시해볼게요. 왼쪽입니다. A, B. 전류, 자기장, 힘.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여기는 아래쪽. 자, 이쪽은요. 전류가 이렇게 자기장이 뒤집어져서 그러면 힘의 방향이 위쪽으로 받겠죠. 그래서 아래쪽과 위쪽인 뭘까요?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석을 가까이 할 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는 앞에서 설명해서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자,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변화를 준 거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불이 켜집니다. 코일 안에 자석을 넣고 가만히 있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 이때에는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들어올까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전기기구에는 금속 탐지기, 도난 방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7, 18, 19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구리막대를 잡아당겨서 균일한 굵기로 늘릴 때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봤어요. 전기 저항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단면적엔 번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균일한 굵기로 늘린다는 것은 원래 이렇게 생긴 저항이 있으면 얘를 늘릴 거예요. 균일하게. 그러면 네, 이와 같이 단면적은 줄어들고요. 길이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저항은 커지겠죠. 단면적이 줄어들면 그에 반비례해서 저항은 커질 겁니다. 따라서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저항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수력발전소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릴 거예요. 자, 발전기의 원리 생각해 봐야겠네. 우리 발전기의 원리 어떤 원리였지? 그렇죠.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할 거예요. 이때 에너지 전환 과정을 쓰래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위치 에너지겠죠?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에너지 전환 과정을 쓰고요. 그 과정을 설명하라 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면서 뭘 돌리죠? 그렇지. 우리 그 안에 들어있는 터빈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터빈을 돌리면 그것을 우리가 터빈 말고 발전기를 회전시킨다라고 할게요.
발전기를 회전시키면 우리가 발전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발전기 안에는 코일과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코일을 돌린 거예요. 코일.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를 회전시킨다는 것은 코일을 회전시킨 거야. 코일에 힘을 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할까요? 자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9번 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전기회로의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전압계 연결 방법하고 전압계 측정하는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압계는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연결을 하는 건데요. 자, 한쪽은 위에, 한쪽은 아래쪽에 연결하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전류가 이렇게 나눠져서 흐르게 되겠죠. 자, 전류가 흘렀어요. 전류가 지금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전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자기장이 N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전류, 자기장, 힘. 이렇게 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 자, 전류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아 뭐가 움직여요? 바늘이 움직인다. 바늘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을 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따라오신 친구들 고마워요. 우리 1단원 끝났네요. 자, 축하합니다. 수고했어요. 안녕.